새로 올린 슬라이드 보면은 자 이제 투표에 관해서 제일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김영식 선생님 책이 어떤 그 스토리를 갖고서 책이 쓰여졌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1, 2, 3장은 프릴리미너리를 생각할 수가 있고 4장부터 이제 소셜 초이스 이제 생각한 거거든요. 소셜 초이스를 잘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각각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선호가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ABC라는 대안이 있으면은 이렇게 선호가 주어져 있었어요. 이게 이 선호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고 이렇게 선호가 주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투표에서도 만약에 후보자가 2명, 3명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 투표 캔디데이트에 대한 또는 정당에 대한 선호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선호는 이렇게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기보다는 그 정당이 과연 어떠한 일을 하는지, 어떠한 폴리시를 국회에서 임플리멘트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떠한 소셜 액티비티하고 어떠한 입법 활동을 하고 어떠한 그 국회 활동을 하는지, 아무튼 그런 거에 의해서 변하게 되어 있어요. Endogenously determined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다기보다는 exogenously determined, given이라고 할까요? exogenously given. 이 선호는 투표에서는 내생적으로 주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Endogenously determined. 그러니까 우리가 2명의 후보자를 상대로 선거를 한다. 예를 들면요. 그러면은 그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정책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투표자들의 그 후보에 대한 선호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까 잠깐 질문 나온 것처럼 허텔링 모델이거든요. 허텔링 모델에서 그 산업조직론에서 허텔링 모델은 어떤 컨텍스트에 나오냐면은 사람들이 0부터 1까지 분포돼 있어요. 그 어떤 하나의 mass of population, 이 0부터 1까지 인터벌로 되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2명의 셀러들이 각각 어디다 상점을 런치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똑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팔고 있는 2명의 셀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까운 상점을 가고 싶어 해요. 이 가까운 상점을 가고 싶어 한다는 거를 우리가 그거에 관련된 효용함수를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상점이 X랑 Y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만약에 세타라고 하면은요. 그럼 X까지 가는데 발생하는 디스유틸리티가 있겠죠. Y까지 가는데 발생하는 디스유틸리티가 있겠죠. 이거를 어떤 그 둘 간의 거리에 대한 2차 함수로 주어진 다음에 내가 물건을 거의 도착해서 물건을 사면은 V만큼의, 그리고 가격 지불하면은 마이너스 P. 뭐 이런 식으로 효용 함수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줄 수가 있죠. 그렇죠? 상점 X에서 물건을 샀을 때, 상점 Y에서 물건을 샀을 때. 그럼 상점 두 개 상점 중에 어떤 걸 좋아하냐? 가까운 걸 좋아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우리가 봤던 그 싱글 피액트니스 펑션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점이 있죠. X가 자신의 위치에 세라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는 또 다른 상점 Y가. 근데 이 2명의 셀러들은 어떤 그걸 위해서 이제 이 로케이션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그래서 이 0부터 1까지 로케이션을 선택한다고 해서 로케이션 게임 또는 로케이션 초이스 게임 이렇게 이제 경제학에서 많이 불리곤 하는데 그 중위 투표자 정리랑 결과가 똑같아요. 마켓 쉐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0과 1 사이에서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분포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딱 가운데 상점을 위치시키는 게 마켓 쉐어를 가장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이거를 그대로 선거라는 컨텍스트에 갖고 오면은 결과가 똑같죠. 우리가 이미 벌써 사람들이 싱글 팩트니스
이터레이티브 펑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랑 붙여도 이길 수 있는 컨더러스 위너가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선거에 참여를 하면은요, 후보자로서. 그러면 그 컨더러스 위너를 갖고서 그 셀러들이 어디에 상점을 런치할까? 그거랑 각각의 후보자들이 내가 0부터 1까지 어떠한 폴리시가 하나 존재하는데 내가 어떠한 선거 공약을 들고 이 선거에 가야 되는지 그래야지 사람들로부터 표를 가장 많이 긁어 모을 수 있는 건지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오냐면은 컨텍스트를 좀 잘 생각해 봤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글이 써져 갔는지가 파악하기가 솔직히 조금 난해하거든요. 왜냐면은 첫 번째 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제 느낌은 이 수업을 처음 이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책이 약간 좀 예전 게임이론 책에서 정치 또는 공공경제 관련된 그러한 그 토픽을 약간 좀 모아놓은 느낌? 그런 느낌인데 뭐 우리가 그냥 컨텍스트를 생각하면 되죠. 처음에는 후보자들에 대한 선호가 이렇게 excellency given 주어져 있는데 이걸 이제 약간 좀 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당이 0부터 1까지 어떠한 선거 공약을 거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각 두 명의 후보자가 나왔을 때 어떠한 폴리시를 선택하냐? 중위 투표자 정리에 의하면은 사람들의 선호가 single packedness 또는 single crossing 두 가지 중에 하나 만족하면은 정확히 가운데 선택을 한다는 거. 자, 그러면 남은 다음 8장에서 나오는 주제는 뭐냐면요. 일단 이 미디엄 보트 theorem의 중요한 가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요. 우리가 몇 가지 가정을 했죠.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57년도, 58년도에 다운스랑 블랙 이 두 분에 의해서 independently 이제 established 된 그러한 정리인데 이 정리의 중요한 가정 처음에 각 후보자들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정책을 결정할 때 그 정책이라는 거는 하나의 디멘전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강력한 과정이죠. 일반적으로 선거에 이제 출마할 때 여러 가지 공약을 들고 나가는데 대북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강약 그거는 1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죠. 크기에 따라서. 근데 대북 정책과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 말고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죠. 근데 그런 정책들을 다 하나의 숫자로 요약한 다음에 그걸 우리가 일렬로 나열할 수 있다는 조건. 그 다음에 그 정책에 대해서 일렬로 나열된 그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단봉 선호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후보자들이 선거에 출마할 때 이기는 것만 신경을 써요. 어떠한 정책이 실현되느냐 그걸 신경 안 써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렇게 우리가 0과 1 사이의 어떤 political spectrum에서 각 정당들이 어떠한 policy를 들고 오냐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 캔디데이트이 정책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이 어떻게 쓰여갔는지 그 흐름을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4장과 연결시켜서는 선호가 이렇게 indocinously, exogenously 이렇게 이제 좀 완화시켜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 후보자들은 어떤 하나의 정책을 들고 오는데 과연 어떠한 정책을 들고 올 것인지 그 정책 결정 과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미디엄 보트 theorem이 의미하는 바는 정책을 결정할 때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미디엄 보트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컨더러스 위너를 중심으로 양쪽 정당 모두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해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이제 그걸 보면은 observation과 우리가 잘 비교해 보면은 당연히 대선 후보 잘 생각해보면 대선 후보 정치 공약 생각해 보면은 비슷한 공약을 들고 올 때도 있죠. 뭐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워낙 부동산 이슈가 핫했기 때문에 최근 대선 보면은 두 명의 후보,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부동산 쪽에서는 따로 공약에 대해서 그렇게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정책에 비하면은 다른 정책으로 우리가 두 명의 후보자의 선거 공약을 비교해 보면은 다른 게 꽤 있어요. 그렇죠. 가장 큰 게 대북 정책이죠. 자, 그래서 이게 median vote theorem이 이거의 prediction은 뭐냐? 두 정당이 동일한 common policy를 들고서 선거에 임한다는 건데 이게 현실 세계랑 약간 좀 맞지가 않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 결과요. common policy를 갖고 온다는 이 결과가 이 두 가지 가정에 얼만큼 의존하는지 우리가 첫 번째 가정 또는 두 번째 가정을 렉스하면은 각 정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들고 다른 정책을 결정해서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겠구나. 이걸 이제 두 번째 주제 policy divergence 각각의 정책이 이렇게 diverge 된다는 거죠. 자, 요런 게 이제 요 8장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median vote theorem의 가정을 하나씩 깬 다음에 양쪽으로 모일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두 명의 후보자가 동일한 정책을 낼 때는 언제고, 서로 다른 정책을 낼 때는 언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 있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 가지 가정 중에 일단 두 번째 가정부터 한번, 릴렉스 해볼게요. 두 번째 가정은 뭐냐? 후보자들은 정책 결정할 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결정을 한다. 이게 바로 다운스가 1957년도 그 세미널 페이퍼에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각 정당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결국 policy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거를 어떠한 수단으로 본 거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요. 이기기 위한 수단. 그런데 20년 후 도널드 웨이트만이라는 정치 경제학자는 그의 또 다른 아티클에서 그의 논문에서 현실에서 그 반대가 더 맞는 것 같다. 즉 뭐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책을 짜는 게 아니고 그 뭐지? 정책을 짜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정책을 현실에서 어나운스하고 그거를 입법시키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긴다는 거죠. 이 순서가 다운스가 주장한 거는 in order to win election, parties formulate policies. 그 다음에 도널드 위트만은 그거의 정반대. Parties win elections in order to formulate policies.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영어로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다운스가 얘기하는 그 가정을 정당이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식으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집권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래서 office motivated parties라고 얘기를 해요. office motivated parties. 그리고 두 번째 도널드 웨이트만이 주장하는 그 정반대다. 정책을 짜기 위해서 정책을 내 입맛대로 내 테이스트에 맞게 입법하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기는 거다. 이거는 policy motivated parties. 정책에 대해서 좀 더 motivated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을 바꾸면은 집권 목적에서 정책 목적으로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한다. 그 정당들이 정책을 결정한다. 이렇게 가정을 바꿔버리면은 자, 중위 투표제에서 나오는 common policy 가운데로만 모여드는 습성이 있다. 두 정당 모두. 그게 뒤바뀔까요? 자, 요거 문제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개의 정당이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이전 median vote theorem에서는 따로 정당의 payoff 펑션을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왜냐? 이기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무 숫자,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걸 좋아하는 거죠. 얼만큼 더 좋아하냐, 이 차이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딱 결정, 아웃컴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지냐 이기냐. 당연히 이길 때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policy에 관해서 우리가 payoff 펑션을 고려해야 되는 게 왜냐면은 각각의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고 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정책이 결국에 사회에서 입법화돼서 실행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좌파 정당이 있고 민주당, 그 다음에 우파 정당, 공화당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정책 Z가 이제 실현이 되면은요, 결국 채택이 되면은 좌파는 마이너스 Z squared, 그 다음에 우파 정당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Z squared, 이렇게 결정된다고 하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뭐죠, 결국? 0과 1, 이 스펙트럼 사이에서 그 left wing, right wing, left party는 최대한 0 쪽에 가까운 정책이라는 건 이제 0과 1 사이에 이 political spectrum에서 하나의 점으로 이제 묘사할 수가 있는데요. 좌파는 0 쪽에 가까울수록 우파는 1 쪽에 가까울수록 효용이 증가하죠. 증가하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페이어 펑션을 갖고 그러면 이제 어떠한 정책이 채택되는지에 따라서 정당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러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폴리시를 갖고 와야 되는지 자, 그걸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게임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자, 게임을 묘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뭐가 있죠? 몇 명의 플레이어가 이 게임에 인볼브 되어 있는지 참여하는 건지 두 번째 각각의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액션 스페이스 세 번째 액션을 선택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서 발생되는 페이오프는 뭔지 페이오프 펑션 세 가지를 묘사해야 되거든요. 각 정당은 그래서 지금 두 명의 플레이어가 있죠. 각 정당이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각 정당은 폴리시 X, Y를 동시에 선택을 해요. 동시에 선택. 자, 그러면은 정책, 공약으로 나오는 정책을 보고 투표자들은요. 둘 중에 좋아하는 정책, 그러니까 좋아하는 정당이죠. 정당을 선택을 해요. 즉 투표자들이 할 때 얘가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당을 보는 게 아니고 정책만을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 지금 표에 가능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네 가지 나와 있는데 뭐 여기 X, Y가 만약에 이거 이거 하나만 보면은 다 이해가 되거든요. 만약에 X가 Y보다 크다고 할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0과 1 사이에서 X가 Y보다 크다니까 X는 누가 선택하냐? 정당 L. Y는 누가 선택하냐? 정당 R. 그러니까 결국에 left party가 좀 더 0 쪽에 가까운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선거에 임했다는 거죠. 자, 이러면은 만약에 0과 1 사이에서 사람들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균등하게. 0과 1 사이에서 투표자들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필요 없겠구나. 균등하다는 조건 필요 없네요. 미디엄 보터가 가장 좋아하는 블리스 포인트가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요. 이쪽에 있거나 여기 x 플러스 y 딱 가운데 2등분하는 이너 포인트가 있죠. 만약에 미디엄 보터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 미들 포인트로부터 오른쪽에 있으면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죠? 적어도 절반 이상이 정책 X보다 정책 Y를 더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정이 하나 필요해요. 어떠한 가정이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그 전에 가정했다는 건 single factness, 그냥 단봉 조건이거든요. 단봉 조건은 제가 예전에도 약간 한번 강조한 적이 있는데 블리스 포인트로부터 시메트릭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이렇게 스키드 되어 있는 거 이거 역시 단봉 함수죠. 픽이 하나죠. 오른쪽으로 스키드 되어 있는 거 이것도 역시 단봉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블리스 포인트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제일 좋아하는 점 X인데 Y랑 Z 비교해 보면은 Y가 X랑 좀 가깝죠. 가까운데
더 좋아하는 건 뭐냐? Z죠. Z에서 약간 효용이 Y보다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더 가깝냐는 거는 어디서 판단하냐면은 블리스 포인트를 중심으로 왼쪽에 X, Y 또는 Z를 모아놓고 또는 오른쪽에 YZ를 모아놓고 한쪽으로 다 몰아온 다음에 우리가 뭐가 더 가깝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펑션이 블리스 포인트를 중심으로 시메트릭 하면은요. 소위 얘기하는 뭐 2차 함수나 뭐 정규분포에서 봤던 벨 쉐입 이런 커브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많은 걸 얘기해 줄 수가 있죠. 만약에 펑션이 정확히 블리스 포인트를 중심으로 블리스 포인트 X를 중심으로 시메트릭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뭐가 멀리 떨어져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 가정이 필요해요. 자, 이 가정을 갖고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미디엄 버터가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이쪽이요. 이 XY 가운데 미들 포인트보다 오른쪽으로. 그러면 뭘 더 좋아하는 거죠? 이 미디엄 버터는 Y가 더 가까우니까 자기의 블리스 포인트보다 미디엄 버터가 여기 위치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미디엄 버터가 제일 좋아하는 블리스 포인트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게 지금 M으로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M은 M이 의미하는 거는 미디엄 버터의 블리스 포인트요.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 그게 x 플러스 y보다 크다? 그러면 x랑 y 둘 중에 뭐가 더 가깝냐? y가 가깝죠. y가. 만약에 m이 이 x 플러스 y 나누기 2에서 이 미들 포인트보다 왼쪽에 위치한다? 그렇죠. 그러면 x가 더 가까운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미들 포인트가 m보다 크다. 그러면은 x가 더 가까우니까 적어도 미디엄 버터를 포함해서 그렇죠? 미디엄 버터를 포함해서 x를 더 좋아하는 투표자들의 프로포션이 2분의 1 이상이니까 다수결에서 이기게 돼요. 자, 그러니까 L이 이기게 되고요. 승리 정당 L. 결국 L이 갖고 온 정책 X가 이제 채택이 되죠. 근데 이기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페이오프가 없어요. 각 정당들은 어떠한 정책이 실현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갖고 온 선거 공약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조건, 그거를 이제 조건으로 내세워서 페이오프를 계산하면은 L의 페이오프는 마이너스 X squared, 그 다음에 정당 R의 페이오프는 네거티브 1 마이너스 X square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페이오프가 이렇게 되는구나. 미들 포인트가 m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반대로 x가 y보다 더 크다 이럴 때에도 우리가 이 xy 미들 포인트가 m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어떠한 정당이 이기고 어떠한 정책이 실현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질문 있을까요, 이거요? 질문이요. 네? 보수가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이건 상관이 없는 게 뭐죠? 가까운 거를 좋아하는 때 우리가 쓰는 게 뭐가 있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효용이 증가해야 돼요. 뭐 절대값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절대값. 그러니까 이차함수 이것도 상관없고 왜 효용이 마이너스지? 결국에 효용을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뭐가 더 크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음수라 하더라도 뭐가 더 큰지 0에 더 가까운지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라는 사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효용 자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걸 샀을 때 효용이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그럼 0보다 안 좋은 거야? 안 살 때보다 안 좋은 거야? 그게 아니에요. 안 사면은 효용이 마이너스 100이야. 그러면 음수라 하더라도 사는 게 더 좋은 거죠. 뭘 레퍼런스 포인트로 두냐? 그걸 아직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를 갖고 왔을 때 우리가 뭐가 더 큰지 작은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다음 질문이요. 효용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두 가지 결과가 나왔을 때 효용 함수를 기준으로 뭐가 더 큰 그 값을 주는지,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한테 더 좋은 건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게임에서 내시 균형을 구하기 위해서 두 정당이 이탈할 유인이 없어야 되죠. 내시 균형에서는요. 우리가 분석을 세 가지로 나눠요. 분석을. 정당 R이
정확히 미디엄 보터가 좋아하는 블리스 포인트 M을 들고 왔을 때 두 번째 케이스 M보다 큰 거, 세 번째 케이스 M보다 작은 거. 자, 이렇게 나오면은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걸 분석하는 거는 뭐죠? 우리가 내시 균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죠? 내시 균형이라는 거는 만약에 두 명의 플레이어가 인볼브 되어 있다. 두 플레이어 모두 이탈할 유인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2x2 게임에서 요게 내시 균형이다. 이걸 어떻게 입증하죠? 주어진 상태에서 얘도 이탈할 유인이 없고 얘도 이탈할 유인이 없고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단순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일 때 여기서는 지금 각 정당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죠? 인피니트리 많아요. 0부터 1까지 모든 X 그냥 아무나 선택하면 되는 거죠. 정당 L은요. R 역시 마찬가지죠. 인피니트리 많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각 상대방이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나의 best response는 뭔지 그걸 생각하죠. 크로넛 컴피티션 잘 생각해 보면은 퀀티티 아무거나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각 firm의 best response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이 best response가 만나는 요 점에서 내시 균형이 발생하죠. 이것도 그냥 만나는 점에서 내시 균형이 발생하는구나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내시 균형이라는 거는 둘 다 이탈할 유인이 없다는 건데 왜 요 점에서만 이탈할 유인이 없는 건지 생각해보면 되게 좋아요. 생각해보면요. 이게 현실과 뭔 상관이냐? 다시 한번 우리가 학부에서 할 거는 간단한 이그샘플에서 논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잡한 현실 사회에 나가서 그 논리를 기반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탤런트고 그게 여러분들의 나중에 인컴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정당 R이 M을 제시할 때 정당 L의 best response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당 L의 best response. 그러니까 best response라는 건 뭐죠? 효용을 가장 극대화해주는 그런 전략이죠. 상대방이 이 전략을 선택했을 때 내가 이 전략을 선택해야, best response를 선택해야 내 효용이 극대화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정당 L의 best response는요. 정당 R이 Y를 선택하죠. 상대방이 Y라는 걸 선택할 때 내가 어떠한 전략을 선택해야 정당 L의 효용이 극대화되는지 극대화해주는 정당 L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X를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X 여기서 나오는 argmax 이거는 주어진 펑션을 극대화해주는 점 극대점이요. 그게 이제 best response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y가 m이다. 자, y가 m이다. y가 다 m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테이블에서 생각해 보면 되죠. y가 m일 경우는 이제 x가 y보다 작다? 그럼 x가 m보다 작은 거죠. x가 y보다 크다? x가 m보다 큰 거죠. 제일 마지막 케이스 두 개가 같았을 때는 x가 m이죠. x가 m이죠. 그리고 채택되는 거. 채택되는 것만 생각해보면 왜냐? 채택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요. 그 다음에 정당 L의 보수는 minus m squared, minus m squared, minus x squared. 잠깐만, 이게 왜 0부터 1까지지? 정당 L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거, x가 m보다 작은 거. 맞아. 자, 여기서 보면은, 제일 첫 번째, x가 m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요 첫 번째 경우, x가 m보다 작을 때 첫 번째 경우 발생할 수 있을까요? y가 m인데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x가 m보다 작다는 거는 결국 xy의 middle point, 즉 y가 m이니까요. y가 m이니까 요것만 발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x가 m보다 작으면은 payoff가 어떻게 되느냐? 정당 L의 payoff가 minus m squared. minus m squared. 그러니까 UL이 x랑 y 지금 두 개의 dependent 하는데요. 상대방이 뭘 선택하는지도 중요한데요. y가 만약에 m으로 주어져 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x에 관해서 그려볼 수가 있죠. 그런데 x에 관해서 만약에 x가 m보다 작다? 그러면 payF가 minus m squared 아래에 있는 거죠. 이렇게 평행선이에요. 그렇죠? 평행선. x가 m보다 작다? 그러면은 요 둘 중에 하나인데 요 첫 번째 케이스 x가 m보다 작으니까 y는 m이고 발생할 수가 없어요. 즉 x가 m보다 작을 때는 m이 선택이 되고 상대방의 다른 정당에 갖고 나온 요 미디엄부터 가장 좋아하는 거 m이 선택이 되고 그러면 L이 받는 보수는 minus m squared.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m보다 클 때는요. x가 m보다 클 때는 여기 지금 발생 가능한 게 두 개가 있는데 미들 포인트가 m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뭐가 발생할 수가 없죠? x가 m보다 크고 y는 m이에요. 요 아래 게 발생할 수가 없죠. 제일 마지막 거. 요게 발생할 수가 없죠. 요거요. 그러니까 역시 x가 m보다 클 때에는 payoff, m이 선택되고 정당 L의 보수는 minus m squared. minus m squared. 그냥 이어지죠. 그렇죠? 자, 그럼 하나 남은 게 뭐냐? 딱 요 점인데. x도 m을 선택할 경우 그러면은 둘 다 mm, 두 정당 모두 mm이니까 제일 마지막 케이스죠. 이때 payoff는 이때 누가 이기느냐? 동전 던져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 2분의 1. 근데 그게 뭔 상관이죠? 둘 다 mm인데. 그쵸? payoff는 그쵸? 둘 다 mm, 여기다 xy 둘 다 m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 스퀘어. 다 똑같죠. 즉 x를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관없이 x가 뭘 선택하는지 상관없이 payoff가 똑같아요. 그럼 그 효용을 극대화해 주는 거? 전부 다죠. 그렇죠? 효용이 영향을 안 받는데 내가 뭘 x를 정당 L이 뭘 선택하는지 x를 뭘 선택하든지 간에 L의 payoff는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best response는 x가 뭐든 상관없어요. 이 집합이에요. 0과 1 사이에서 어떠한 x를 선택해도 payoff는 결국 여기 마이너스 네거티브 m 스퀘어드 요거요. 요 값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만약에 정당 R이 미디엄 버터가 좋아하는 m보다 큰 걸 들고 왔어요. 이럴 경우에 프로티 L의 베스트 레스폰스는 없어요. 공집합 empty어요. 어떻게 베스트 레스폰스가 없을 수가 있지?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죠? 언제 베스트 레스폰스, 언제 함수의 극대값이 존재 안 할 수가 있죠? 선택할 수 있는 거는 0부터 1 사이,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컴팩트 셋이라고 얘기하거든요. 0과 1 사이. 0과 1 사이에서 위에 어떠한 효용 함수가 있는 거죠. 내가 x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효용이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극대값이 없어. 언제 그렇게 되죠? 함수가 discontinuous 하면 되죠. 0과 1 사이라는 컴팩트 셋 위에서 함수가 만약에 연속이에요. 0과 1 사이라는 컴팩트 셋 위에서 함수가 연속 함수예요. 그러면 극대점이 무조건 존재하죠. 극대점, 극소점 우리가 항상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통 이제 우리가 extreme value theorem이라고 하죠. 극값의 정리. 뭐 이런 식으로. 컴팩트 셋 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는 항상 극대값, 극소값이 존재한다는 거. 그럼 베스트 리스폰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다시 한번 효용 함수를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그렇죠? discontinuous.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다가 어이구 점프를 하네. 그런데 요 값을 선택하면은
요 값이에요. 가운데 점이에요. 점. 이런 경우 극대값 존재하지 않죠. 요 점을 오른쪽으로 가장 갖다 붙이면은 함수값이 커지긴 하지만 극값 제일 크게 만들어주는 값 하나 존재하지가 않아요. 나중에 수학 좀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lower semi-continuous라고 얘기하거든요. 수학자들은 참 대단한 게 이런 거는 정말 학문을 사랑해야지만 계속 이걸 연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우리가 깨달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수학자는 좀 약간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수학이랑 물리학은.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전공하는 사람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어쨌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냐? 실제로 효용함수가 저렇게 lower semi-continuous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좀 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 하나 갖고 왔어요. 0부터 1까지 x를 선택하는 거죠. 정당 L은 0과 1 사이에서 하나 x를 선택하는데 각 0과 1 사이의 숫자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효용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먼저 봐야죠. 만약에 x가 제일 첫 번째 sub interval 여기에 있다고 하면은요. 0과 1-y 1-y는 뭐죠? 딱 요 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y가 여기 있으니까요. y가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m보다 큰데 1-y보다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y가 m에 좀 더 가까운 거죠. 지금 m은 딱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누가 이기냐? 정당 R이 이겨요. 그래서 정당 L의 페이오프는 마이너스 y 스퀘어드. 그리고 x가 y 오른쪽에 있다. 제일 마지막 섭 인터벌이죠. 그러면은 뭐가 역시 y가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보수가 마이너스 y 스퀘어드. 딱 1-y랑 y 사이에 있을 때 거기 안에 x를 선택할 때 x가 y보다 m에 좀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미디엄부터 시작해서 x를 선택할 거고 그러면은 최소 2분의 1 이상이 m을 선택하니까 정당 L이 이기는 거죠. 그때 페이오프는 마이너스 x 큐브. 자 그러면은 요거 페이오프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y축을 그려놓는다 생각해 보면은 마이너스 y 스퀘어드. y는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y 스퀘어드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서 평행하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갔을 때 역시 보수가 u, l, x, y를 딱 픽스해 놓은 상태에서 x에 관한 함수를 생각한 다음에 효용함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가운데서는 이제 x에 이제 dependent 하네요. 그런데 딱 요 점, 지금 딱 요 점에서는 1-y squared. 1-y squared랑 y squared랑 뭐가 더 크죠? 1-y가 더 작죠. 작으니까 그 마이너스 1-y squared는 이 점을 선택했을 때 바로 정당 L의 효용인데, 그렇죠? 근데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딱 요 점을 선택했을 때 페이오프가 어떻게 되죠? 정당 L이 딱 요 점 1-y를 선택했을 때 그러면은 y나 x나 m이랑 똑같이 거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전 던지겠죠. 그러니까 2분의 1 확률로 페이오프가 요거랑 요거 정확히 사이 2분의 1 포인트 정확히 여기서 결정이 돼요. 페이오프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정확히 그려주면은 여기서 동그라미 empty 홀이 있는 거죠. 딱 1-y를 선택하면은 정확히 요 가운데 점에서 이제 페이오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너스 x 스퀘어드니까 요걸 중심으로 여기도 이제 가운데 홀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요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림으로 봤을 때 딱 명확하죠. 극대점이 없어요. x를 u1-y로 오른쪽에서 가깝게 붙이면 붙일수록 효용은 증가하지만 1-y까지 가면은 효용이 여기서 똑 떨어지죠. best response가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요게 검정색으로 그린 게 정당 L의 효용함수인데 요게 연속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best response가 없는 거예요. 공집합. 공집합.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케이스. y가 n보다 작을 때 우리가 똑같이 어느 정당이 이기는지를 각 인터벌 3개로 나눠서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y가 이제 m보다 작다. 왼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m과 똑같은 거리에 있는 1-y를 하나 더 그려준 다음에 이쪽에 있거나 제일 오른쪽에 있거나 제일 왼쪽에 있을 때는 r이 이기죠. 가운데 있을 때만 -y 스퀘어드, x 스퀘어드, 정당 l이 이기는데 그러면은 효용함수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과 같이 -y 스퀘어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이어지다가 그리고 오른쪽에도 -y 스퀘어드 x에 관해서 상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이어지다가 가운데에서 -x 스퀘어드 이제 떨어지는데 x랑 y랑 같을 때에는 아무거나 모든 정책이 실현돼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속해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죠?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x가 1-y랑 가까운 그러니까 요거의 y coordinate은 -1-y 스퀘어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확히 x가 1-y다. 그럼 아까 전과 같이 파이가 발생해요. 동전 던지겠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y가 실현되거나 정책 y가 실현되거나 다른 2분의 1 확률로 1-y가 실현되니까 페이오프는 그거의 정확히 절반. 자, 그리고 y랑 1-y 비교해보면은 1-y가 더 크죠. 그러니까 그거의 음수, 그거의 squared, 그게 더 y squared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오프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극대화해주는 거. 이거 전부. 그 다음에 여기 단데 y가 포함, 1-y가 포함 안 되는 거죠. 포함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요. 아이고, 오늘 늦어가지고 별로 얘기하지 못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